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제력 비교입니다. 경제력 하면은 먼저 흔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 할 때 경제 규모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대강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또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다뤘던가요? 아마 경제 시평에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경제 이슈나 경제 시평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세계 전체의 총 부가가치, 이제 GDP,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차피 경제력을 비교를 하려면 달러로 전부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달러로 환산한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제 1995년부터 2017년까지를 나타내고 이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에 세계 전체의 총 부가가치액은 82조 4천억 달러, 82.4조 달러입니다. 명목 GDP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총 부가가치, 그러니까 명목 GDP나 마찬가지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이게 빡 이제 커서 거의 이제 20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슉 커가지고 지금 한 12조 달러 정도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본.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을 살짝 넘은 게 중국이고, 중국의 절반 정도가 일본이고, 절반도 못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일본의 한 3분의 2 정도가 독일이고, 나머지는 도토리 키재기고, 이런 거죠. 규모로 치면은 미국, 중국, 이런 양강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명확하죠.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GDP 규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미국이 한 20조 달러, 중국이 12조 달러, 세계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24%, 미국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14% 정도, 15%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한 10% 정도 차이나, 일본이 한 5.8%, 독일이 4% 정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중국이 일본이 한 3배 정도 돼버리겠죠. 중국이 이제 한 18% 정도, 경제 규모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 일본이 3배 정도가 되겠죠. 중국도 그런데 이제 지금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슝 하고 로켓 타는 식의 성장은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2.3조 달러, 그 다음에 프랑스가 2.3조 달러. 영국이 프랑스보다는 약간 크고, 이탈리아가 1.7조 달러, 스페인이 1.2조 달러, 한국이 1.4조 달러. 스페인보다는 좀 더 크죠. 이게 이제 순위는 아니죠. 여기까지는 순위인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명목 GDP로 치면 2조 달러 정도 될 거고, 캐나다도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가 한 지금 이제 그 경제제재 받아서 1.4조 달러? 한국보다 조금 비슷한 정도로 줄어들었나요? 그럴 겁니다. 한국보다 살짝 컸는데. 그런저런 나라들, 일부 이런저런 나라들을 넣으면은 한국이 GDP 규모로 치면은 한 12에서 12위 정도? 이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이 되게 그런다고 해도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력은 1.7%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이제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으니까 평균으로 치면은 200분의 1이면 0.5%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50개 주잖아요. 이게 주가 아니라 국가라 그랬죠. 50개 국가가 유럽연합이면 28개가 합친 것처럼 미국도 50개 국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죠. 50개 국가로 치면은 그런 나라가 사실은 이제 미국 정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성이 30개, 31개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성별로 치면은 그래 되니까 중국도 한 40개 나라가 합쳐진 거라고 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1.7% 정도에 불과하니까 덩치로서 가서 이렇게 껍죽될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업과 제조업을 합친 게 이제 광공업이죠. 광공업하고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광공업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20조 달러가 못 되고 거의 그 서비스업이 50조 달러가 넘습니다.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해온 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서비스업 성장이에요. 제조업 성장보다는. 서비스업 성장이 압도적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은 제조업이 이제 3.6조 달러 정도. 전체 총 부가가치에서 한 16.5% 정도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이 51.7조 달러에서 62% 넘죠. 63% 정도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가량에 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공업, 유틸리티가 제조업을 포함한 거죠. 광공업, 유틸리티, 제조업을 포함한 광업,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수도업, 이거 합친 게 17.1조 달러. 그래서 한 20% 조금 넘는 그런 분포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로 보면은 서비스업이 3분의 2, 서비스업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이 결정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수출을 보면은 이게 산업은 서비스업이 이렇게 제조업의 한 3배? 3배 정도 되는데 수출 면에서 보면은 상품 수출이 서비스업 수출의 한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상품 수출이 18조 달러 가까이 되고 서비스 수출이 5.3조 달러 정도, 비중은 77%, 23% 정도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산업으로 본 세계 경제 규모를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이제 산업별로 이제 각 나라의 규모를 한번 따져보고,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보면, 제조업 경우를 보시면, 전체 제조업이 앞에서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세계 전체로 13.6조 달러 규모라고 그랬죠.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 4조 달러로 가장 많죠. 중국이 4조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미국이 2조 달러. 그러니까 제조업 규모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2배죠. 예, 덩치로 보면은, 제조업 덩치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1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또 절반이죠. 그 일본이 제조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지만 또 미국이 이렇게 미국 전체 경제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낮다라고 하지만 절대 규모로 치면 미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2조 달러니까 일본의 2배 달하니까 일본하고 독일을 합친 것보다도 미국의 제조업 규모가 더 커요. 일본, 독일, 한국을 합치면은 미국의 제조업 규모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을 우습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절대 규모 면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이 막강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중국 자체 이제 내수 수요가 크고 그다음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규모는 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2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제조업의 급증이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중국에 가서 제조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띄워가지고 다시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붙이면은 조금 더 많아지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미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 구소련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하고는 경제 교류가 거의 없어요.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안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수출이나 교역 자체가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는 싫어해요. 근데 중국하고는 또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중국하고는 나름대로 교역 규모가 서로 이제 제일로 크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만약에 또 미소 냉전 시대처럼 패권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어떤 그 관계가 위축될 가능성 또 있을지도 몰라요. 과거 그 미소 냉전 시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 제조업이 이렇게 크다라는 건 뭐 중국이 이제 세계 제조 공장이고 세계적인 어떤 제조 공산품의 공급 과잉 진원지이기도 하고 뭐 정말로 이렇게 로켓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해 왔지만 이것도 이제 제조업 증가도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중국도. 전체로 보면은 세계 전체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지금 한 이제 예전에는 한 25%를 차지했는데 90년대는 지금은 15%로 상대적인 비중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절반 정도죠.
중국이 30% 가까이 되니까 미국이 15%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예전에는 90년대 중반에는 20%를 넘었어요. 세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빡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7, 8% 정도로 확 줄었죠. 독일이 한 5%, 한국이 한 3%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으로 보면은 한국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영국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크죠. 조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큽니다. 제조업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으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서비스업 규모는. 미국이 이제 한 15조 달러 정도가 넘고 서비스업이. 반면에 중국은 5조 달러, 6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2배 반이죠. 미국 서비스업 규모가. 물론 중국의 서비스업도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내수 주도 성장을 하려면 이 서비스업이 커져야 돼요. 이 서비스업이.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서비스업이 이렇게 계속 미국처럼 원만하고 순탄하게 커질지는 두고 봐야 되죠. 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중국의 서비스업이 미국처럼 이렇게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해서. 반면에 이제 일본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증가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독일도 서비스업이 멈춰 있거나 줄어들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지금 줄어들거나 멈춰 있어요. 미국만 이렇게 커지고 있죠. 미국만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주도형 경제 성장 국가. 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옆길로 빠지니까, 이제 세계 전체 서비스업에서 각 주요 국가별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30%예요. 제조업은 중국이 30%였는데 서비스업은 미국이 세계 전체 서비스 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엄청 크죠. 중국이 한 10% 조금 넘고 거의 한 3배 정도 되죠. 2배 반, 3배 정도 되죠. 미국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일본이 예전에 이제 90년대에 한 17, 8%였다가 지금은 뭐 한 6, 7%로 확 줄고 있죠. 서비스 비중이. 독일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도 다 비중이 줄어들고, 세계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한국은 뭐 상당히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제 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그 생산 비중이, 물론 이게 지금 그 비교치가 달라요. 서비스업이 더 커요. 한국도. 이 그래프로 보면은 제조업이 더 크게 보이죠. 서비스업보다. 근데 이 기준치가 다릅니다. 이 세로축에. 여기는 최대치가 5조 달러인데 여기는 20조 달러예요. 이 세로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규모가 큽니다. 중국도 서비스업의 규모가 한 6조 달러 되죠. 제조업은 4조 달러인데, 그렇죠.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제조업이 크게 나타나죠. 이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조업을 포함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을 합쳤을 때 이제 규모를 보면은 중국은 거의 제조업하고 이렇게 일치해서 4조 달러인데, 미국이 3조 달러 가까이 늘어나죠. 광업과, 왜냐면 이제 석유 유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이 산업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만 치면 아까 2조 달러였죠, 앞에서. 이게 이제 2조 한 7, 8천억 달러, 3조 달러 가까이로 늘어나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나라는 거의 변화 없어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다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 굉장히 제조업에 비해서는 훨씬 서비스업이 크다라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주요 서비스 업종별로 대분류를 해가지고, 서비스 업종별로 주요 국별로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근데 부가가치 생산액, 도소매, 음식, 숙박업,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업이 이제 압도적으로 큰데, 미국의 서비스업의 규모가, 도소매 서비스, 음식, 숙박업이 한 2조 한 7, 8천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운수, 창고, 정보통신 쪽이 한 2조 달러 정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기타 서비스, 이제 뭐 앞에 하는 뭐 금융, 보험, 그 다음에 사업 서비스, 뭐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복지, 오락, 문화 이런 걸 다 합친 기타 서비스가 미국이 10조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이 한 4조 달러 정도 등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국별로 봤을 때, 특히 미국의 서비스업을 봤을 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이제 한 3조 달러가 조금 못 되고, 운수, 창고, 통신이 한 2조 달러 정도, 뭐 이런 정도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의 땅이 넓고, 소득이 높고, 그 다음에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이 발달했죠. 서비스업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물론 이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서비스의 수준, 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됐을 때 서비스업이 발달하죠. 소득 수준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놀러 가기도 하고, 음식도 가서 사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옷도 비싼 옷 입어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서비스업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 규모도 크고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발휘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정보통신이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면은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ICT 산업을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보려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디지털 그렇게 뭐 서비스업이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SNS 같은 것도 서비스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서비스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해 있고 경쟁력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크게 서비스업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이 이제 뭐 한 1조 3천억 달러, 그 다음에 운수, 창고, 정보통신이 5천억 달러, 상대적으로 적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이제 뭐 한 4조 달러, 미국이 한 10조 달러, 11조 달러, 10조 달러를 좀 넘고. 서비스업의 증가 속도로 보면은 중국도 이렇게 가파르긴 하지만 역시 미국이 가장 가파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30% 세계 전체 서비스 세부 업종별 시장 점유율을 30%씩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좀 이렇게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조금 이렇게 그 제조업 하나만으로는 이미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런 이제 세계 전체의 어떤 그 경제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미중 패권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라는 게 과거 미소 냉전 시대 때는 군사 경쟁이었거든요. 핵무기 경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뭐냐면 경제력 싸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경제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19년 4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